먼저 첫 번째로 유증교사 1심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이제 유죄가 나와서 대권 주자로서 입지, 큰 상처 받느냐 아니면 무죄를 통해서 기사 회생할지 관심이 많았던 사건, 결국 재판부의 선택은 무죄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장성철 소장님, 뭘로 원래는 예상하셨어요? 예. 저는 무죄 예상을 못했어요. 그냥 어제 민주당 분 만났는데 농담처럼 무죄 나오는 거 아니야? 무죄 나오면 어떡해? 막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 많은 법률 전문가가 얘기하고 예측했듯이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판결 결과를 보고 제 든 느낌은 뭐냐면 판사 마음이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 구조를 쭉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가의 여부를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랑 김진성 씨가 통화할 시점에는 그게 결정나지 않았다. 그리고 김진성 씨가 어떤 내용을 증언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증언할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어떤 내용을 증언할지도 몰랐는데 그 통화 내용을 보면 위증 교사했다고 보는 것이 맞냐. 그렇게 지금 재판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증하도록 결의하려는 고의가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공소 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우리가 단순히 정치권에서 평론하는 사람들이 왜 무죄가 나왔지? 이거는 판사가 잘못 아닌가? 뭐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증언의 요청 방식은 사건 상황에 대한 기억을 확인을 하고 설명하는 수준이므로 위증을 요구한 통화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이 이거였어요. 위증을 해달라 부탁한 게 아니라 증언을 부탁한 것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을 확인해 봐라. 그리고 상황을 설명해 준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사분이 판단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판결문을 완벽하게 입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얘기가 조금 더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2018년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지사 재판이 있었는데 한 증인이 나와서 이 재판에서 결국에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증언이 위증이 아니었느냐 재판부보다는 이제 검찰의 주장이긴 했는데 박창원 교수님 오늘의 이 무죄 결론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일단 뭐 정치적 기소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5개나 됩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이 소위 먼지털이 수사, 별건 수사 이걸로 번져온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대장동 사건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별건 수사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검찰이 뭐 핵심 증거로 내밀었던 게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와 통화한 내용, 녹취였거든요. 근데 이 녹취가 소위 짜집기 됐냐 안 됐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였다. 오늘 무죄 판결은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가 요청한 것이 통상적 수준의 증언 요청이었다. 즉 누구라면 사람이라면 그 정도 수준은 얘기할 수 있다. 고의적으로 위증을 하도록 고의적인 위증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압박을 넣은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의 이야기를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고의적 위증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오늘 판결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검찰의 기소가 굉장히 무리했고 또 짜집기한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소위 증거 조작 그리고 별건 수사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재판부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뭐 전략의 성공이다. 재판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용산 여권 관계자들은 거의 멘붕 상태예요. 왜냐하면 위증 교사가 이재명 대표를 피선거권 제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재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죄가 나버렸으니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부터 워딩이 좀 달라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 사법부 공격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를 믿는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미리 알으셨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런 태도가 맞아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지지자들 동원해서 국회에서 가진 입법권을 동원해서 그 민의의 심판, 뭐 여론의 광장 이런 곳에서 판사를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무죄가 나왔으니 이재명 대표는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앞으로 또 재판받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2심 판결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존중. 나한테 유리한 판결 내리면은 존중하고 나한테 불리한 판결 내리면 사법살인이야.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꾸 재판부나 판사를 공격하는 모습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네. 조금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또 적대적으로 대처할 경우에 민주당이 향후에 대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법리적인 논리적인 법리 싸움을 벌여야 되고 그리고 여론전에 있어서도 공정한가? 그러면은 김건희는 그러면은 명태균은, 그러면은 윤석열은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기소에 예. 무리함, 요거를 강조를 해야지 사법부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다행히 며칠 전부터 좀 전략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먹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판결을 통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지난 뭐 한 건이 더 추가됐습니다만 5건의 재판 가운데 장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변호인단이 가장 우려했던 게 이 위증교사였어요. 맞아요. 다른 것들은 다 무죄를 끌어낼 자신이 있는데 위증교사는 이건 좀 불안하다. 약간 고약한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평가들이 네. 많았고 그래서 사실 오늘 유죄 판결이 나지 않느냐. 다만 이게 이제 금고형 이하냐 이상이냐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졌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사법부에 대한 존중 그리고 법리적인 싸움, 여론전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전술이 되게 좋았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큰 고비를 넘었다. 다른 것들은 사실은 항소심이나 이런 거 가면은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네.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유죄 맞으면 뒤바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큰 고비를 넘었고 또 오늘 무죄가 남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인 기소 정적 죽이기 이런 민주당의 주장이 또 일부 힘을 실어지는 결과가 됐거든요. 그럼 앞으로 민주당이 소위 그 재판 과정 그리고 이런 데 있어서 여론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도 오늘의 무죄 판결이 대권 가도에 큰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재명 대표가 큰 고비를 넘었고 민주당으로서도 한숨을 돌리는 그런 날이 될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